Hutan tropis. Selva fluvial tropical. Hutan Jungle. tropikal. Tropický vlážný les. Tropische Regenwald. 지금부터 여러분과 시간 여행을 떠나 4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땅에는 온통 가장 원시적인 식물인 양치류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1억 년이 지난 후는 어떠했을까요? 양치식물의 시대는 끝나고 여러 가지 모양의 잎을 가진 나무들이 가지를 뻗으며 무럭무럭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식물계는 마침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됐으니 바로 열대우림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열대우림이란 비가 많이 오고 무더운 열대의 밀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덧 6천만 년 전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공룡들은 자취를 감추었으나 곤충들은 여전히 대를 이어 번성하고 있군요. 다채로운 식물들로 엮어 만든 비단같이 아름다운 밀림의 온갖 생물들은 더 많은 먹이와 햇빛을 얻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밀림에서는 수많은 생명체가 생겨나고 있는데 진균류나 나무와 같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곤충류와 같이 먹이를 찾아 움직이는 것들은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밀림의 아침이 오면은 태양에 데워진 축축한 공기가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한낮이 되면은 짙은 구름으로 변하여 하늘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반드시 비가 내리기 마련입니다. 천지가 창조된 이래 태양은 하루도 빼지 않고 적도 일대에 강렬한 열과 에너지의 빛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도 밑으로 가로놓인 전 세계의 열대우림은 충분한 햇빛과 물의 혜택을 입어 만물이 무성하고 오묘한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인간이 나타난 것은 그로부터 5천만 년 후의 일입니다.
밀림의 밤이 오면은 낮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생물들이 밤 공기를 맛보려고 밖으로 나옵니다. 열대우림에서는 12시간의 밤이 끝나면 또 12시간의 낮이 시작됩니다. 계절의 변화는 없고 오직 낮과 밤이 있을 뿐입니다. 비가 그치면은 해가 나듯 주가 바뀌어 달이 되고 달이 바뀌어 해가 되어 10년, 100년, 1000년, 만년, 억만년의 세월이 흘러갈 따름입니다. 이와 같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나무들이 번창하여 이 지구상에서 가장 키가 큰 식물로서 밀림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 옛날 나무 뿌리를 짓밟던 공룡에 비하면은 나무는 얼마나 거대한지 모릅니다. 나무도 수많은 현화식물, 즉 꽃이 피는 식물의 일종입니다. 천태만상의 열대우림은 그야말로 식물의 만물상입니다. 한편 식물은 주변 환경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그 위장술은 정말 놀랍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생명체라도 그 기원은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지구 최초의 원시 생명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생명체는 근본적으로 조상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살아남기 위하여 조금씩 약간의 변화가 생겼을 뿐입니다. 진화 과정에서 우세하고 유리한 것은 번창하고 열세하고 불리한 것은 도태되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수천만 년의 시간과 더불어 그 기능이 차츰차츰 개선돼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사로 생각하고 있는 오묘한 생명체의 구조도 바로 오랜 진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화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는 2000만 년 전에 와 있습니다. 생명체의 수와 종류가 급속도로 늘어나 밀림 구석구석에 우글거리고 있군요. 열대우림의 나라로 알려진 보르네오, 수마트라, 자바, 퀸즐랜드, 태국, 버마, 인디아, 마다가스카, 콩고, 카메룬, 아마존, 중미 지역 등의 밀림은 언제나 감미로운 향기가 그윽합니다. 밀림의 생태계에는 방해만 받지 않으면 얼마든지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새들은 공룡에 비해 빛깔이나 모양이나 크기가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새들은 먹이를 찾아 여러 가지의 과일나무와 꽃을 누비고 다니는데 그때 씨앗도 퍼뜨리고 꽃가루 맞이도 하게 됩니다. 드디어 포유동물 시대가 왔습니다. 포유동물 중에서 날 수 있는 것은 박쥐뿐입니다. 박쥐는 메아리를 듣고 방향을 찾아갑니다. 한편 여우 원숭이는 크고 유령 같은 눈으로 어슴푸레한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사정없이 흘러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서 천년, 만년, 억만년이 흘러갑니다. 한 그루의 나무는 100년 남짓 살면은 넘어져 죽어버립니다. 나무가 넘어져 입을 딱 벌리면은 그 속에 여러 가지 식물과 어린 나무들이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나무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는 다른 생명체의 활력소로서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흰 개미들이 나무 속에 들어있는 영양을 섭취하기 위하여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서로가 주고받으며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어린 나무는 참 잘도 자랍니다. 1년만 더 자라면은 키가 밀림의 지붕에 닿아 죽은 나무의 빈자리를 꽉 채우게 될 것입니다. 생명체들은 먹이와 생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잡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연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합니다. 개미가 수확한 나뭇잎이 진균 식물의 먹이가 되기도 하니까요. 진균류는 자라는 과정에서 개미가 씹어버린 나무잎을 다시 개미의 먹이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어느 한쪽에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동 생활의 조화는 밀림 도처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물들은 서로 의지하기도 하고 또는 몽땅 나무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200만 년 전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원숭이를 비롯한 여러 민첩한 영장류들이 다양하게 진화하여 환경 적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꼭대기의 나뭇가지를 날쌔게 타고 다니는 원숭이들은 못 먹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린 긴 시간 여행 끝에 벌써 만년 전 시대에 와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나무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많은 도구가 개발되어 나무 베는 일도 아주 쉬워졌고
나무의 이용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인간은 열대우림이 일찍이 보지 못했던 크나큰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는 순간 갑자기 우리는 밀림이 텅 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무는 자꾸만 쓰러지고 있습니다. CNN의 법 케인입니다. 이번 세계 뉴스 시간에는 열대우림의 생태계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열대우림은 황폐화하고 있습니다. 밀림을 파괴해서 힐과 농장과 목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구 전체 산소량의 40% 이상이 바로 열대우림에서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개발이란 미명하에 아마존 유역의 나무가 모조리 쓰러지고 있습니다. 무모한 벌목으로 황폐하고 있는 열대우림. 실로 금세기 최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은 밀림을 불태우는 결과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전 세계 탄수화물의 20%가 바로 밀림을 불태울 때 발생하게 되며 지구의 온실 효과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밀림 파괴로 인한 공해 역시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의 평화 못지않게 지금은 자연과의 평화를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평화롭게. 여러분, 4억 년의 긴 진화의 역사가 단 4분간의 톱질로 송두리째 박살나고 있습니다. 밀림의 거인, 아름드리 나무들이 마구 넘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무에 의지하여 살고 있던 식물들도 따라 넘어지고 있습니다. 일찍이 보지 못했던 진귀한 식물들이 멸종의 구렁텅이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나무를 마구 잘라내다간 50년도 안 되어 열대우림은 사라지고 숱한 생명체가 멸종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이 저지른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파괴를 똑바로 알고 대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열대우림은 놀랄 만큼 감소됐으며 과학적 연구에 적합한 원시림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식물학자, 생물학자, 화학자, 곤충학자 등 여러 학자들은 열대우림의 생태계를 연구할 수 있는 오염되지 않는 원시림을 찾아가기 위해 멀고 험한 여행을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난 밀림에 올 때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에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전 세계의 열대우림은 그 면적이 지구 표면의 7%에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대우림의 생물학적 역사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50년 내지 1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동안의 꾸준한 연구 결과 우리는 개미, 새, 포유동물, 식물, 곤충 등 전 세계 동식물의 90%에 달하는 다양한 생명체가 바로 이 열대우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 열대우림에서는 항상 새로운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보다 주의 깊게, 보다 면밀하게 밀림을 답사하게 됩니다. 사람은 땅 위에서 살기 때문에 주로 땅 바닥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머리 위를 쳐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난 이 작은 나무 숲을 10년 이상이나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난 이곳에 올 때마다 언제나 일찍이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이 나무 꼭대기에서 살고 있는 식물만 해도 그 종류가 무려 28,000종이나 되니까요. 난 이 엄청난 종류의 식물들이 열대우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식물과 나무, 식물과 새, 그리고 나무와 새,
서로는 어떤 관계이며 무슨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만일 이런 착생식물이 없었다면 밀림은 어떤 모습을 하게 되었을까?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난 어릴 때부터 나무 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높은 데를 무서워하는 어머니는 내가 나무에 오를 때마다 어지럽다고 눈을 감아버리곤 했어요. 아마 지금도 내가 나무에 오르는 것을 보시면 고개를 가로저으며 안달을 부릴 겁니다. 난 가끔 내가 연구한 결과에 놀랄 때가 있는데 최근 나는 열대우림의 푸른 잎 속에 들어있는 광물질 영양소의 절반가량이 바로 착생식물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사실에 대한 기대와 발견. 그래서 나는 오늘도 밀림을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상의 과학자들이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우거진 밀림의 지붕 위에 접근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비행수단을 이용하여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야,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열대우림은 그야말로 장관이군요. 녹색의 밀림지대를 떠돌아다니는 것은 마치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기분입니다. 단지 원숭이 소리, 새 소리, 그리고 곤충 소리와 개구리 소리가 다를 뿐이죠. 따가운 햇빛이 쏟아지는 열대우림의 지붕 위에 이르면 수천 수만 종의 동식물이 살고 있는 밀림의 맥박 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때로는 밀림에서 솟아오르는 증기가 마치 하늘을 향해 거꾸로 내리는 비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습도는 무섭게 높아집니다. 밀림의 생태를 이해하려는 인간의 노력. 그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4억 년의 기나긴 세월에 걸쳐 형성된 열대우림의 생태계를 살펴봤습니다. 열대우림의 장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연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자연을 유리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의 혜택을 입고 있는 것은 다른 어떤 생명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단지 다른 것은 인간에겐 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양심에 호소하여 무엇이 자연을 훼손시키며 왜 수많은 생명체가 멸종돼 가는지를 똑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겐 좋은 도구도 있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선견지명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무언가를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